네, 치과 정보 시간으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임플란트 성형치과의 정명희 원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는데 그 질문 중에서 우리가 좀 어떤 걸 좀 간추려서 문답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임플란트를 하는데 좀 어려운 그런 지역도 부분도 있어요. 뭐 앞쪽이라든지 어금니라든지 위쪽이라든지 아래쪽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아니죠. 앞쪽은 뼈가 굉장히 얇아요. 예. 뼈가 얇아서 다른 테크닉이 필요해요. 앞에 그렇군요. 임플란트는. 예. 그래서 앞에 임플란트는 시간 더 많이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그 뼈 구조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납작하게 그렇군요. 양쪽으로 예. 무슨 종이짝 딱딱한 종이짝 두 개가 합쳐진 것처럼 그렇군요.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뼈가 예.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심으려면은 예. 굉장히 힘들겠고. 그래서 뼈를 이렇게 늘켜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해야 되고 해서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하고 특히 여기 어금니 쪽. 제1대구치, 네. 제2대구치 쪽에는 거기에 멘탈 페라멘이라고 신경이 지나가는데 네. 그것을 다치게 하거나 하면은 그게 이렇게 네. 엑스레이 선상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네. 올라와서 이렇게 좀 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디멘션 엑스레이 네, 찍어서 해야 예, 되고 예. 그다음에 여기 상악동 여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곳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실패한 사람들이 상악동 하지 않고 뭐 짧은 임플란이 나와갖고 짧은 임플란을 하지만은 짧은 임플란이 그래서 성공률이 별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어느 부분이 쉽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 앞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3디멘션으로 이렇게 찍어서 네. 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신경이 가는 네. 것도 좀 피해야 되고 예, 뼈를 또 보충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게 그냥 쉽게 그냥 꽂아 넣으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사실은 네. 여러분 인체에 네.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질문상 먼저 제가 질문에 대해서 네. 좀 읽어드리고 이야기를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크라운을 씌운 어금니에 염증이 있어서 발치를 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요? 또 요즘에 발치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그 옵션은 지났지만 발치 후에 잇몸 뼈가 자란 후에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임플란트 하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금니에 염증이 있어서 뽑았으면 그 뽑는다고 해서 염증이 다 가라앉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뼈 속으로 그 염증이 얼마나 오래되냐에 따라서 네. 그 염증이 속으로 샘물을 파고 들어가서 뼈가 완전히 엉성엉성한 뼈 속으로 네. 고름들이 다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게 금방 생기는 염증이면은 항생제로 치료해가지고 한 뭐 네. 2, 3주면 그게 끝나겠지만 만약에 그 염증이 있었다 없었다 해갖고 몇 년을 지속됐다면은 네. 그 염증은 분명히 뼈 속에 튜버클이라는 그 뼈가 엉성엉성한 그 속으로 네. 깊이 샘물 물줄기를 따라서 고이듯이 염증이 온 이 주위에 뭐 한 3, 4cm 주위로 다 이렇게 고여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걸 다 없애고 치아를 빼게 되면은 그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염증이 없어져요. 그러나 예. 이제 그 후에 그 모든 그 주위에 있는 뼈 속에 있는 염증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한 2주 정도 드셔야지 완전히 없어질 네. 가능성이 있고 네. 이 정도 드셔도 낫기는 하지만은 안 낫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금방 심을 수 있지만 염증이 있는 상태에다가 금방 뭐를 치아를 씻게 되면은 그게 인테그레이션이 잘 안 돼요. 깨끗한 데다가 네. 이렇게 심어야지 잘 붙는 거지. 그 염증이 있고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심는 거는 안 되고 아무리 뭐 기술이 발달했다 그래도 그거는 기술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바이올로지칼리 몸 신체 내에서 반응해주는 모든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게 반응을 네.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하고는 상관없이 염증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면은 네. 그 치아를 뽑고 항생제를 완전히 처방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뼈가 없어진 그 부분 뿌리가 없어진 그 부분에 뼈가 다시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최소한 2달 반 이상을 기다리셔야 그래요? 돼요. 예. 네. 더 이상 기다리면 더 좋죠. 그렇군요. 예, 한 어쨌든 4달 정도. 그럼 네. 어쨌든 발치를 바로 해서 바로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는
그 좀 기다렸다가 아까 이제 2달에서 네네. 넉 달 정도는 최소한 뭐 예. 사고로 깨졌다거나 네. 그래서 금방 뽑아낼 경우 아니면은 충치 그 잇몸 질환이 아닌 충치로 인해서 뭐 신경치료 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시 뽑아낼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금방 심을 수 있어요. 아, 그럴 때는. 네네. 그리고 이제 정명희 임플란트 성형치과가 임플란트 전문의로서 여러분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치과이기 때문에 일반 모든 치과도 다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가능하면 그 치과 의사분들은 네. 이를 뽑지 마라. 가능하면 살려라. 이제 그런 말씀을 네. 많이 하시잖아요. 가능하면 살리면 좋죠. 근데 꼭 살릴 수 없고 발치를 해야 될 때는 어떤 때 해야 되는 건지요? 좀 알고 싶네요. 아, 네. 뼈가 그것도 네. 내가 다음에 야, 차트를 예, 갖고 예. 치아는 뼈속에 딱 네네. 심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게 그 우리가 보이는 치아는 크라운이라 그래요. 크라운 속에 몸체는 뭐냐면은 상아질이에요. 네. 상아질과 크라운이나 신경까지 상하는 거는 치아를 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치아가 어떻게 있냐면은 에나멜, 상아질, 신경, 치수, 네. 그 뼈가 뿌리가 이렇게 그렇게. 뼈 속에 심어져 예. 있잖아요. 뼈와 뿌리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 치근막이에요. 네. 섬유질. 네네. 예. 그 치근막이 상하면 살려낼 수 없어요. 치근막은 재생을 하지 않아요. 치아는 굉장히 성성한데 네. 치근막이 다 상하면 네. 치근막이 왜 상하느냐? 치근막은 칫솔질을 깨끗이 안 했을 때 치근막이 상하기 시작해요. 네. 그 칫솔질을 금방 안 하고 계속 장치해 두면은 플래기 구강내에 있는 네. 모든 박테리아가 거기에 그것을 먹으러 와서 예. 거기에서 산물을 또 배출하게 돼요. 그 배출이 거기 네. 끈적끈적하게 치면에 붙어 있다가 그것이 계속 치근막을 통해서 뼈와 치아 사이를 자꾸 뚫고 네, 속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자꾸 이제 딱딱해지고 치석이 변하고 계속 스며들어서 뿌리 맨 끝에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네. 그 치아는 절대로 살려서 수술을 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는 수술을 한다는 거는 치근막이 파괴된 부분에 치석이라든가 치태가 끼어 있는 염증 물질을 다 제거하는 건데 그것이 한 5, 6, 7mm, 6, 네. 7mm까지는 내려가도 치아 전체가 한 뿌리가 한 12mm 정도 된다 치면은 한 6mm까지는 이 몸을 들쳐내서 다 깨끗이 해갖고 치아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은 해도 그냥 한 2, 3년 또 유지하다가 또 다시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거는 잇몸 질환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시고 치아만 든다는데 치아만 든든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치아 속으로 그렇죠. 다 골마 터지는 거는 그것부터 먼저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이제 의사의 전문의로서 볼 때는 이 치근막에 이제 손상이 있을 경우. 치조골이 이제 파괴되는 거죠. 결론은 여러분께서 그 치아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네. 되면. 네. 그럼 충치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충치가 이제 더 계속 네네. 들어가면 그 상아질로 파괴하게 네. 상아질을 파괴하게 되면 또 치수를 파괴하면 굉장히 아프니까 네. 아프니까 이제 치과로 와서 치수 그렇죠. 떼고 이제 충치치료를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치근막은 많이 들어가서 염증이 막 생기기 전까지는 아프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군요. 잇몸병이. 예. 말 없이 예. 아프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은 치아가 흔들리다가 빠지는 병. 그래서 네. 풍치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 잇몸 질환이 여러분께서 이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뉴스를 보면 그게 이 속 안으로 들어가서 당뇨병, 심장병 이런 것도 네, 걸리고 네, 암도 유발하고. 유발할 네, 네.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하니까 우리 입구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네,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칼럼 예. 중앙일보 칼럼을 예. 한 1년 이상 썼거든요. 네. 거기 보시면은 칼럼에 쳐서 들어가면은 네. 모든 인포메이션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치과 정보 정명희 임플란트 성형치과와 함께 여러분께서 발치를 하고 나서는 최소한 2개월에서 4개월 좀 있다가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좋다는 결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